소리뉴스는 알파레타에 위치한 이탈리안 퓨전 패밀리 레스토랑 루치스,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 정조준하는 교통사고 전문 정준 법률사무소,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 선우 종합보험 후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9월 18일 목요일 뉴스웨이브 25 소리뉴스입니다. 조지아주 둘루스 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한인 1.5세 박사라 후보가 두 번째 공식 후원 행사를 열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박 후보는 지난 16일 오후 6시 둘루스 서라벌 식당에서 열린 한인 후원 모임에서 60여 명의 한인 인사들로부터 지지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백규 애틀란타 한인회 원로회장, 존박 브룩헤이븐 시장, 오영록 민주평통 애틀란타 협의회장, 최병일 전 미동남부 한인회 연합회장, 이국자 전 애틀란타 한국학교 이사장, 강신범 애틀란타 한인회 이사장, 한호동 애틀란타 조지아 한인상공회의소 회장, 시민운동가 타일러 리 등이 참석해 박 후보를 응원했습니다. 박 후보는 환영사에서 정치인으로 도약하는 이 자리에 존경하는 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 큰 영광이라며 한인사회는 제게 집과 같은 곳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제는 다양한 커뮤니티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 누군가에게 엘리베이터 역할을 하는 리더가 되겠다며 더 이상 봉사자에 머무르지 않고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 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특히 박 후보는 그간 시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행정 경험을 쌓아왔고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과 협력하며 정치적 네트워크를 다져왔습니다. 또한 시민들과 공무원 간의 가교 역할을 해온 경험을 강조하며 저는 준비된 후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박 후보는 오늘 11월 4일 치러지는 둘루스 시의회 제1지역구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며 현직 시의원인 제민 하크네스, 사파얏 아메두 후보와 3파전을 벌입니다. 후원은 커미티 투 일렉트 사라팍 앞으로 수표를 작성하거나 공식 캠페인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한편 유권자 등록 마감은 10월 6일입니다. 부재자 우편 투표는 10월 14일부터 발송되며 사전 투표는 10월 14일부터 31일까지 둘루스 시청에서 진행됩니다. 박사라 후보는 한 사람 한 표의 힘이 모여 변화를 만든다며 캔버싱 참여, 야드사인 설치, 후원, 유권자 등록과 투표 독려, 그리고 기도에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조지아주 경제 분야 인사가 현대차 그룹 LG 에너지 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됐다가 일주일간 구금된 뒤 귀국한 한국인 노동자들을 미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방안이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립 톨리슨 조지아주 사바나 경제개발청장은 17일 사바나 모닝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인 노동자들이 돌아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현대차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장비를 설치하고 임직원들에게 배터리 셀 기술을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바나 경제개발청은 엄밀히 말해 민간 조직이긴 하지만 조지아주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지역 경제 성장 촉진을 도모하는 기구입니다. 그러나 톨리슨 청장은 한국인 귀환 관련 구체적 추진 상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민국 단속 당시 테네시주 내슈빌에 있었던 톨리슨 청장은 단속 규모에 놀랐으며 단속에 대해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톨리슨 청장은 팻 윌슨 조지아주 경제개발부 장관과 함께 지난주 디트로이트에서 현대차 경영진과 만났다고 밝히며 현대차 경영진은 매우 놀라고 충격받았다면서 나와 팻 경제장관은 프로젝트 완공을 위해 현대를 돕겠다고 했으며 한국인들을 귀환시키기 위한 많은 논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톨리슨 청장은 또 이번 사건은 작은 후퇴에 불과하다며 그들이 스케줄에 맞춰 빠른 시일 내에 복귀할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16일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는 미국의 비자 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날 리비안 전기자동차 공장 착공식에서 이번 사건은 현대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전국의 많은 기업이 똑같은 문제를 겪어왔다며 현장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는지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연설했습니다. 캠프 주지사의 이번 입장 발표는 지난 4일 이민당국의 현대 LG 공장 부지 단속 이후 처음입니다. 그는 지난주 일어난 일에 대해 많은 외국 기업이 지켜보았고 현장의 비자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이번 사건이 외국 기업의 조지아 투자를 위축시키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지아 주무장관 브래드 라펜스퍼거가 17일 2026년 조지아 주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이미 뜨겁게 달아오른 공화당 예비선거전에 합류하면서 향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라펜스 버거는 2018년 처음 국무장관으로 선출된 뒤 2022년 재선에 성공했으며 존스크릭 시의원과 주 하원을 거쳐 주 선거관리 책임자로 정치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그는 투표 시 사진 부착 신분증을 요구하는 법안을 적극 옹호하는 등 선거 보안 강화 정책을 강조해온 인물입니다. 공화당 경선에는 이미 부지사 버트 존스와 법무장관 크리스 카가 출마를 선언했으며 클라크 딘, 켄 야스거 등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버트 존스를 공개 지지하면서 당내 세력 구도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최근 조지아 공화당 대의원 대회에서는 라펜스 퍼거의 공화당 후보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결의안이 채택됐으나 법적 구속력은 없어 실제 후보 자격 박탈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민주당 진영에서는 전 부지사 제프 던컨, 전 디케 카운티 CEO 마이클 서먼드, 주 상원의원 제이슨 에스테베스, 하원의원인 데릭 잭슨 등이 후보군에 올라 있습니다. 조지아주지사 선거 본선은 오는 2026년 11월 3일 열릴 예정이며 공화당과 민주당 예비선거는 내년 봄에 실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라펜스 버거의 출마 선언으로 조지아 정치권은 향후 보수 진영 내 갈등 구도와 중도층 표심 확보를 둘러싼 치열한 각축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금리 동결을 이어가던 미 연방준비제도가 17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연준은 이날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기준금리를 기존 4.25에서 4.50%에서 4.0에서 4.25%로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이후 5회 연속 동결 행진을 이어오다가 9개월 만에 내린 것으로 도널드 트럼프 2기 집권 이후 첫 금리 인하입니다. 연준은 FOMC 발표문에서 최근 지표들은 경제활동의 성장이 올해 상반기에 완화됐음을 시사한다며 일자리 증가는 둔화했고 실업률은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라며 인플레이션은 상승했으며 다소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태라며 고용에 대한 하방 위험이 증가했다고 판단해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요구하고 시장 일각에서 예상했던 B컷, 즉 0.50%포인트 인하폭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연준의 이날 금리 인하 결정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해 전날 취임한 스티븐 마이런 신임 연준이사 투표권을 행사했으며 그는 0.50%포인트 인하에 투표했습니다. 나머지 FOMC 위원은 0.25%포인트 인하로 투표했습니다. 지난 7월에 이어 FOMC의 금리 결정 투표에서 두 차례 연속 만장일치가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 임명한 위원 2명이 동결이 아닌 0.25%포인트 인하에 투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연준은 올해 말 기준금리 예상치의 중간값을 3.6%로 제시했습니다. 지난 6월 발표했던 3.9%에서 낮춘 것으로 이를 고려하면 연내 0.25%포인트씩 두 차례 더 금리 인하가 단행될 전망입니다. 올해 FOMC 회의는 10월 28일에서 29일과 12월 9일에서 10일 두 차례 남았습니다. 어제 미 동부 펜실베니아주의 농촌 지역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경찰관 5명이 숨지거나 다쳤다고 AP통신 등 미 언론들이 일제히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펜실베니아주 남부 요크 카운티의 한 농장에서 총격범이 쏜 총에 맞아 경찰관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했습니다. 총격범도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이날 경찰관들은 전날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에 관한 조사를 위해 이 농장에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목격자는 지역방송 인터뷰에서 경찰이 헛간에 들어가는 것을 봤는데 이들이 누군가를 찾는 것 같았다며 그러다 갑자기 총성이 울렸고 사람들이 바닥에 쓰러진 것을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목격자는 30발 정도의 총성이 빠르게 이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른 목격자도 여러 차례 총성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당국은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총격범의 신원과 구체적인 사건 경위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펜 본디 미 법무장관은 경찰을 향한 폭력은 사회 악이라며 연방 요원들을 현장에 투입해 지역 경찰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9월 18일 목요일 소리뉴스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